자, 봅시다. 일단 923번은 B단계에는 없었던 문제인데 이 그림을 당장은 많이 안 보겠지만 우리 추후에 기말고사 대비기 하면은요 라스는 923번이야. 자기 거 잠깐 하지 말고 여기 앞에 보십시오. 했을 때 923번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때 많이 나와요. 근데 갑자기 1학년 때 왜 나왔느냐? 원기둥의 전개도 상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소를 해결하세요가 아니라 간단한 것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다. 어떻게 그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어요? 실을 감았대. 이 감았다는 게 모든 힌트야. 자, 감았다는 얘기는 어떤 기둥이 있어요. 자, 이거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기둥이 있는데 기둥을 위에서 바라보면 니네한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실타래를 이렇게 한 바퀴를 감으면 그 감은 걸 하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니네가 봤을 때 실타래가 감긴 게 어떤 구조처럼 보여? 감았다는 거는 한 바퀴 돌린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실타래가 감아 있는 모양이 위에서 보면 이 기둥을 한 바퀴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옆부분을 한 바퀴 쭉 훑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옆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실타래가 지나가야 돼. 근데 비교를 해보면 거기 있는 빨간색 1번부터 5번 보기까지의 선들은 다 옆면을 지나가고 있긴 한데요. 구조가 좀 다르죠. 일단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되냐면 1번 그림 같은 경우처럼 되려면 이 그림이 아니라 1번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A에서 B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위로 치고 올라갔죠. 그럼 다시 말할게. 이 1번 그림은 옆면을 훑고 지나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단 말이지. 그래서 구조상 1번은 틀린 거고 2번, 3번, 4번, 5번이 헷갈릴 수 있다는 말이야. 자, 근데 잘 봐봐. 이 실타래가 훑고 지나가는 게 굳이 얘기하면 차가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파란색 고속도로를 타고 B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뭐가? 실타래가.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까지 가는 그림이 아닌 게 뭐예요? 2번하고 5번은 A에서 B까지 가는 실타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오케이? 그럼 니네가 가장 헷갈리는 건 혜민아 보고 있지? 라센 봐야지 라센. 좀 이따가 시간도 줄 거야. 시험 보고 나서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해보면 헷갈리잖아. 그럼 이 3번하고 4번을 구분짓는 건 자, 잘 들으세요. 3번이나 4번이나 원기둥 옆면을 한 바퀴 훑고 지나가는 건 둘 다 똑같아. 차이점이 뭘까? 문제를 보면 가장 짧은 경로래요. 가장 짧은 거는 실타래의 길이가 최소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3번하고 4번 중에 실타래의 길이가 짧은 건 4번은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이렇게 돼 있죠.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누가 더 짧아? 빨간색이 짧죠. 그래서 답은 뭐다? 4번이 돼야 돼. 3번은 한 바퀴 돌리고 있는 건 맞지만 최단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해됐니? 무슨 말하는지. 자, 다시 정리해줄게. 1번은 애초부터 틀린 거고 2번하고 5번이 왜 틀렸다?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까지 가는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3번하고 4번 중에서 왜 3번이 아니라고 했어? 가장 짧은 경로가 4번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왜 2학년 때 나온지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니네가 이거 2학년 때 왜 보냐면 2학년 2학기 도형 중에 이거 직각삼각형 이거 괜찮죠? 직각삼각형에서 무조건 가능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 수학자 이름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원기둥의 전개도랑 콜라보 해가지고 문제가 꽤나 잘 나와. 지금 현재 2학년 너네 선배들 시험 대비하고 있는 파트거든. 작년 기출 문제 보니까 나왔어. 마찬가지로.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1학년 때 공부를 안 한 그 인간들은 이 전개도부터 뭔지 모르죠. 알겠어요? 2학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것만 그려줘. 이걸 그렸을 때 파란색 실타래 길이의 최소값, 가장 짧은 실타래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8cm고 여기가 6cm가 나오게 돼가지고 요 빨간색 요 실타래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공식을 써가지고 풀게 돼 있어. 아니 그건 모르지 우리는. 근데 이거 왜 틀려? 1학년 거 전개도 개념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됐니?
4번만 띡 체크하지 말고 내가 말한 걸 필기를 하시라고. 2번하고 5번 왜 틀렸다? A 출발 B 도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 5번이죠? 이거 왜 틀렸다고?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고 했고, 1번은 여기다 이미 표시해줬다. 4번하고 5번하고 미안,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했을 때 왜 4번이 답이다? 3번은 옆면을 훑고 지나간 건 맞지만 최소값이 아니기 때문에, 최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최단거리다.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4번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니네 또 틀려 이거. 그럼 이거 응용 버전 뭐 나오겠어요? 원뿔대 이런 거에서 또 나와. 근데 아이디어가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왜 4번이 맞으며 다른 보기가 왜 틀렸는지 꼬박꼬박 분석을 하라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냥 대충 하니까 틀리는 거야. 공부라는 게 꼼꼼함이 꼭 필수가 돼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사람 성격으로 빗대면 수학 공부할 때는 완벽주의자가 돼야 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캐치할 거야. 약간 욕심도 좀 내야 돼요. 어렵겠지만. 근데 그런 시도를 늘 하고 살아야 돼. 수학 시간만큼. 왜? 수학은 삐끗 잘못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특성상. 뭐 문법 같은 건 뭐 좀 하나 삐끗해서 잘못 봐도 해석이 되잖아. 직역이 되잖아요. 막말로. 수학은 그런 게 없어요. 계산하다 뭐 하나 삐끗 잘못하면 틀리는 거야. 개념말만 잘못 적용해도 틀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 성격으로 따지면 완벽주의자가 돼야 돼.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하는 게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정신을 초집중해서 풀자. 근데 요즘 유행어 있잖아. 빡집중 하라. 2학년 3학년 시험 대비 하는데 빡집중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써.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지. 시험 공부할 때만큼은 그래야 되잖아. 자, 그래서 답은 4번 나왔죠. 자, 넘어갈게요. 자, 35번 해야 되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뭐 단원이 어려우면 내가 문제풀이를 더 많이 해주고 그런 거 분명히 있지만 책에 있는 모든 문제풀이를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아니한테도 얘기했지만 덜 고쳐진 게 죄는 아니야. 단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재가 좀 오답이 덜 돼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쿨하게 다음 시간에 1시간 알아서 오는 것도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모습이다. 내가 일찍 와서 고치자라고 하는 것과 쌤, 저 오답이 다 안 돼서 다음 시간에 1시간 일찍 와서 질문해도 돼요? 이것과 다른 거야. 알았지? 많이 다른 거야. 교재가 밀리면 이게 국룰이 있어요. 공부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교재 오답이 밀려 있으면 잘할 수가 없어. 사실 오답 노트 포함이야. 알았지? 그래서 교재, 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성둥성 빼먹고 물 흐르듯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근데 보충을 꼬박꼬박 와서까지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다 못 고쳐졌다. 그럼 인정할게. 왜? 그건 시간적으로 부족한 거죠. 선생님 욕심은 매일 3일 내내 보충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잖아. 1학년이니까. 내년부터는 없어. 3일 내내 보충하는 날도 많고 심각한 애들은 월수금반 2학년 애들은 토요일에도 와. 월수 금토를 보충해. 근데 그렇게 해서 고쳐서 나가야 돼. 너네들은 그게 너무 힘들겠지만 알겠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실력 유지가 되고 향상이 된단 말이야. 쉽지 않아 공부라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작심하고 얘기하는 거야. 보충을. 자, 너 이거 좀 안 되겠는데 금요일날 4시까지 와서 하자 라고 내뱉었는데 안 오려고 오만 잔머리를 굴리면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저 뭐 때문에 못해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제외다. 수행평가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도망가려는 플레이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선생님들이 이해해주지만 그런 일이 잦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도 좀 실망할 수밖에 없어.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아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특정 학생만 자꾸 보충을 빠지려고 하고 늦게 오고 그러면 그거는 의지 부족이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야. 보충은 서비스고요. 그 사람의 보충을 위해서 나는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해요. 수업이 있어도 조정하고. 알았지? 그러니까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 보충이라는 거. 어느 학원이나 똑같아. 선생님이 업무 보는 시간인데 업무를 좀 빨리 끝내고 니네 보충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각을 자주 하고 안 오고 거짓말 하면서 도망가고 그러면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충할 땐 열심히 좀 해. 다 할 생각을 하고 오지 마. 좀 채우겠다는 목표를 갖고 오세요. 그게 현실적인 거야. 이걸 더 안 하면 나중에 또 부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못해. 공부를 하는 거. 알지? 일단 그날 1시간 일찍 왔다. 이 1시간 동안 최대한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보충을 임하는 거야. 중요한 건 늦지 말고. 이거 다 해당되는 거야. 보충은 누구나 열려있잖아. 책이 안 돼 있거나 하면. 알겠죠? 그래서 책에 밀리는 거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야 돼. 2학년 거 할 때도 이렇게 되면은 못 따라와요. 그때는요. 공부 더 못하게 됩니다. 자, 합시다. 900 몇 번이니? 35번? 자, 숙제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일단 우려스러운 거는 숙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답풀이를 들으면 그건 내가 푼 거지 네가 푼 게 아니라 공부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잘 들어. 2학년 애들은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런 일일 땐 필기하지 말라 그래요. 필기 안 시켜요. 왜? 풀어봐야지. 근데 1학년이니까 그렇게는 안 할게. 대신 깊은 반성을 하고 잘 들어. 알았죠? 왜? 이거 필기해놓고 다음 시간에 채점하면 맞았다고 할 거야. 내가 푼 거. 알았죠? 일단은 이해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풀이를 난 문제집 풀이를 안 풀 거고요. 원리대로만 풀 거예요. 자, 그림 935번에 있는 그림 처음 보지 않죠? 이거 뭐니? 언제 봤어? 최초로 언제 봤어? 그걸 생각해봐. 9의 부피 공식 증명할 때 썼던 그림인데 기억나? 어떤 그림이었어? 밑면의 반지름이 9의 반지름과 같고 기둥의 높이가 9의 지름과 같은 9가 꽉 껴있을 수 있는 원기둥이지. 우리가 그때 학습한 사실이 뭐였죠? 담갔다 빼면 볼이 얼마만큼 흘러넘쳤다? 3분의 2만큼 흘러넘쳤고 그 흘러넘친 물의 양이 9의 부피와 같다. 맞아요? 증명이 이거였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증명할 때 했던 그 3분의 2라는 수치는 이제 기억하자고 했었잖아. 자, 그거 쓰면 돼. 수학은 국룰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개념의 의존도가 높고 개념 따위 모르고 공식만 외운 인간은 그 문제 못 풉니다. 반대로 개념 숙지가 완벽한 사람은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게 고3 때까지 다 통해. 근데 이거는 겪어봐야 돼. 내가 말한 거 거의 안 믿어야 돼. 아니 어려운 걸 어떻게 풀어? 다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그 경험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은 내가 말하면 끄덕끄덕해. 맞아. 왜? 풀이 안 길어. 심지어 뭐도 안 긴지 알아? 수능 문제도 풀이가 안 길어. 그 대학 갈 때 보는 그 시험이에요. 개념대로 풀면 풀이가 짧아. 개념대로 안 한 애들, 문제 그냥 주구장창 외운 애들이랑 계산 복잡하게 해서 풀지. 요즘 수능은 그게 더 심해졌어요. 선생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아쉬운 거야. 그 공부의 시작, 중학교 때부터 그 마인드를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3분의 2라는 수치를 까먹었다고 니네가 인생에 지장이 생기냐? 안 생긴다고 했잖아. 세세한 거. 근데 항상 공부할 때 생각하는 버릇, 원리 생각하는 버릇은 어릴 때 키워놔야지 고등학교 꼭 공부할 때부터 할게요 하면 절대로 안 키워진다고 했잖아요. 왜? 그 버릇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니네가 내년에 나이 먹고 2학년 끝날 때쯤 1년 뒤야. 지금부터 1년 뒤겠네. 그러니까 1년쯤 지나면 나이 먹었다고 고집 부리고 사고 과정도 굳어. 머리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리를 이용한 풀이 방식을 좀 연습해야 되는 거를 더 안 하려고. 니네 지금 내가 매번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잖아. 1학년 지금 니네가 수업하는 이 남은 2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버릇을 빨리 고치세요. 알았죠? 자, 봅시다. 뭐의 3분의 1이라고? 그 원기둥의 부피, 거기 54파이라고 써있지. 그림도 안 그릴 거야. 왜? 난 3분의 2만큼 흘러넘치는 걸 이미 알거든. 이 기존 원기둥의 3분의 2가 뭐랑 같다? 9의 부피와 같다는 걸 알잖아. 반지름 물어봤지. 아니 9의 부피 물어봤지. 이거 하면 답이야. 한 줄. 예? 한 줄 곱해봐. 얼마야? 36이죠? 문제집에 이렇게 안 풀려 있어요. 보여줄게. 자, 답은 이거야. 문제집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여줄게. 물론 문제집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이런 거 하나하나 풀면서 느껴야 돼. 문제집 풀이도 외우는 인간들이 있어. 잘못된 거야. 그냥 외우니까 문제라니까? 아니 이해는 하고 외워야지. 그냥 무작정 왜 외워 공식.
그래서 생각 없이 공식만 쓰는 인간들 너무 싫어한다니까.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나중에 암기하는 거지, 시험 공부할 때. 자, 문제집 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면의 반지름이 구의 반지름과 같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9가 원기둥 안에 꽉 껴있으면 9의 지름 R 더하기 R, 2R이 전체 높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 이 기둥의 부피가 54파이인데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넓이는 밑면의 반지름 R, 밑면의 반지름 R을 이용해서 밑넓이, 높이를 해가지고 파이 R 세제곱입니다. 2구나. 양변을 2파이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27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뭐를 찾는다? 9의 부피 공식을 쓴다. 자, 물론 여기 R 세제곱이잖아 원래. 이거 R 세제곱 값이 27이죠.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어. R 세제곱이 27이면 그걸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답이 나오고 반지름을 구해서 대입해도 답이 나오는데 뭐 얘기했는지 기억나? 반지름을 꼭 계산해야 된다는 집착을 버리라고 했었다.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통째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 한 번만 생각하자. 이건 공식이 아니다. 원리다. 오케이? 자, 그래서 27에다가 3분의 4파이를 곱했더니 36파이가 똑같이 나온다. 이게 문제집 풀이야. 봐봐. 위에 게 짧아, 아래 게 짧아. 내가 얘기했잖아. 원리를 이용해서 풀이는 짧은 경향이 있다는 거. 훨씬 짧지? 문제집 풀이는 반지름을 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요. 원리를 알면 야, 이게 직관 대놓고 얘기할게. 니네 숙제할 때도 편한 거야. 이거 써서 푸는 거랑 이거 써서 푸는 거랑 3분의 1도 안 걸려. 니네한테도 좋은 거야. 공부할 때, 숙제할 때. 아니, 빨리 그 숙제하고 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 나도 그걸 부정하진 않을게.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기왕 할 거면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리를 써. 필기는 둘 다 해놔. 자, 이거 무슨 원리 썼어? 기둥의 부피의 3분의 2가 9의 부피와 같다. 그래서 원리대로 푼 거는 반지름 따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내가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푼 사람 거의 없다. 다 알아도 이렇게 푼다.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개념을 쓰면 풀이가 훨씬 간단하더라. 자, 좀 느껴지죠? 개념 쓰면 훨씬 편해. 자, 정리 좀 빨리 해봐. 맞은 사람도 좀 정리 좀 해놓고. 자, 다 적었니? 서원이 다 적었어? 자, 38번 봐봐. 이건 되게 쉬워요. 얘도 원리입니다. 문제 좀 읽으세요. 야구공의 겉면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이 가죽대기 두 개로 합쳐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돌돌돌 말아서 합치면 9가 된다는 거예요. 뭐 물어봤니? 겉면을 이루는 조각 하나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넓이에요, 넓이. 이거 두 개 돌돌돌 말아서 9가 됐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결국엔 뭐겠니? 조각 두 개의 넓이야. 이게 9의 야구공이죠. 겉넓이랑 똑같겠죠. 원리가 이게 다야. 부피 쓰는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가죽을 둘러싸서 만드는 거니까 겉넓이 개념이라고 해요. 넓이 개념. 알겠냐? 근데 넓이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야구공을 반지름의 길이가 3.5래요. 자, 그러면 겉넓이잖아요. 4파이를 보고 있어야 되죠. 이게 야구공의 겉넓이인데 이 조각 하나의 넓이만 물어봤으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라는 거잖아. 똑같은 거. 그럼 이거 하나의 넓이는 이걸 반으로
나누면 되지. 다야 이게. 됐냐? 자, 요거 계산하면 49파이 나와요. 위에 거. 그래서 약분도 안 됩니다. 그냥 2분의 49파이가 나와. 식은 짧죠? 원리 쓰는 문제 짧다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중등은 그리고 그게 더 심해. 고등은 그래도 정말 복잡하게 풀 문제를 좀 덜 복잡하게 푸는 개념으로 좀 바뀌긴 해요. 어려운 문제가. 근데 수능 문제는 오히려 짧은 것도 많아. 해보면 언젠간 이래가 해보겠지. 아직은 힘들지만 진도를 나가야죠. 우리 일단은. 자, 주관식이니까 답 적었으면 되겠다. 아, 41번 맞죠? (41번은) 아이고 방향 잘못 그렸네. 41번은 우리 복수 프린트에 있었지. 질문도 받아줬던 그림인데, 자,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학습지에 있었던 문제는 뭐 물어봤었냐면, 그냥 이거 부피만 계산하고 나왔었어. 이거 부피 길이도 다 써 있었고, 근데 이 문제는 다, 얘도 다 써 있네. 학습지 문제가 이거였다고. 자, 그때 내가 이거 뭐 헷갈려한다 했지 애들이? 뿔로 생각해. 뿔이 아니라고 했지. 뭐였어요? 이 삼각형, 정확하게는 직각삼각형이죠. 직육면체 일부분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빨간색이 길이인 기둥. 그렇지. 직삼각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뿔이 아니라고 했죠. 기억나야 됩니다. 선생님 전 저걸 한 게 기억이 1도 안 나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했다, 오답노트를 안 썼다, 또는 오답노트를 썼지만 풀이를 보고 뺏겼다. 내가 말한 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머리가 안 좋다는 원인이 아니에요. 사람 머리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저 그림조차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내가 말한 것 중에 하나야, 그죠? 알았죠?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가 대학 가기 전까지 푸는 문제들은 비상식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 노력 여하에 따라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자기가 머리가 안 좋다고 본인을 낮추고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나 쟤는 머리가 좋으니까 푼 거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한다. 수학은 어렵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물론 내 경험치 안에서만 얘기해요. 예외도 있겠으나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해. 그럼 위로 해주고 싶지도 않아. 얘 정말 맨날 와서 보충도 하고, 딱 한 명 봤어. 내 학원 와가지고 잘 안 된다고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막 상담 받았더니 한 명 있어. 옛날에 얘 외고 갔는데, 수원 외고 갔거든. 지금 고3이야 참고로. 갔는데 나는 상담하는데 펑펑 울더라고. 여자애가 해도 안 돼서. 근데 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었어. 월, 수, 금, 토 거의 반년 동안 매번 보충하러 왔었거든. 중3 돼가지고. 늘긴 늘었어. 근데 왜 그러는지 알아?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타나. 늘긴 많이 늘었어. 근데 노력한 거에 비하면 안 나오니까 온 거야. 속상하게. 고등학교 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더 할 자신이 없대. 되게 현실적인 고민 아니야? 나 딱 걔밖에 기억 안 나. 노력 열심히 했는데 하소연한 애들. 걔를 빼고 나머지 애들, 하소연한 애들, 수학 숙제가 많아요. 줄여주세요. 쉬는 시간 언제예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가 아니지, 힘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대부분 다 어땠어? 노력 안 하네.
노력하는 애들은 성과가 나타나 조금씩. 그럼 그게 보이니까 묵묵히 해. 그게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 중에 일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들의 결과는 어땠다? 졸업하고 나서도 좋았다. 내가 자신 있게 양심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는 이제 남은 중등생활 2년 2개월 동안에 바뀔 만한 여지가 겁나 많다. 시간은 많아.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잖아. 나이가 깡패로. 시간이 많으니까 니네가 정성 들여서 노력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았죠? 욕심도 내시고 어려워하는 걸 뭐라 하진 않지만 노력도 안 해놓고 그냥 어렵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알았지? 내가 본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10년 넘게 했거든 선생님이. 그렇게 봤을 때 그 울었던 여자애 빼고는 다 안 하는 노력 안 하는 애들. 알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본인한테 전혀 도움 안 돼요. 본인 공부잖아. 남이 대신 시험 봐주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학원에서 해주는 거는 결국엔 보조 수단일 뿐이야. 내가 말한 걸 잘 새겨듣고 실천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를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해야죠. 알겠죠? 학원 바꾼다고 해결 안 돼. 선생님 바꾼다고 해결 안 돼. 그런 거. 왜? 본인이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알고도 인정을 안 해. 그게 또 문제. 학원 바꾸면 해결될 것 같잖아. 다른 선생님 만나면 해결될 것 같아. 안 돼요. 본인이 바뀌어요. 잠깐 해요. 네, 분위기가 다르고 반 애들도 모르는 애들밖에 없고 선생님도 바뀌었으니까 숙제 안 돼 있고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잖아. 전혀 친하지 않은 선생님, 말도 못 붙이는 선생님 게다가. 그러면 한 달, 두 달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럼 부모님들도 좋아요. 학원 바꾸니까 열심히 하네. 역시 학원 바꾸길 잘했어.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니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긴장이 풀렸거든. 그게 현실이야 얘들아. 그래서 아직 니네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학원과 투어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시험 한 번 보고 학원 바꿔. 시험 한 번 보고 다른 학원 또 가. 그게 중학생은 안 그러거든 잘? 고딩들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학원을 딱 큰 데를 잘 바꿔요. 문화 갔다가 다수인 갔다가 뭐 큰 학원 많잖아 여기. 파인만 갔다가 스플링 갔다가 이재하고서 갔다가 깊은 생각 갔다가 학원 많죠. 다 돌아다녀. 어느 학원 시스템이 어떤지 다 알아. 나보다 전문가야. 학원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근데 우픈 일도 있다. 끊었다가 다시 오는 애들도 있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 5군데 갔다가 선생님 딴 데 다녀봤는데요 여기가 최고 좋아요. 고1 첫 시험 보고 끊었던 애가 고2 시험 끝나고 왔어. 그런 애들도 있어. 그 흐른 2년을 어떻게 보상받을 거냐. 그냥 시간 버리고 돈 버린 거야 그거. 알았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학원 바꾼다고 해결 안 됩니다. 학원 바꾸면 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자기가 바뀔 것 같잖아. 조금 바뀌긴 해. 근데 결국엔 만들어 나가는 건 본인이 해야 돼. 학원은 보조수단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은 주된 수단이 아니에요.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디어를 얘기해주고 니네가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을 효율적인 방법을 지식을 전달해주고 팁 같은 거 얘기해주잖아. 뭐 공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건 책에도 안 나오는 노하우라 그랬잖아요. 선배잖아. 선생님이 공부에 있어서. 그럼 선배의 조언을 잘 새겨듣고 아 저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되네. 역시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마음을 다독이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때뿐인 거야. 집에서 실천을 안 해. 니네가 집에서 숙제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야 생각보다. 학원에 2시간보다 집에서 2시간이 훨씬 중요해요. 아직은 못 느낄 거예요. 언제 느낄까요? 시험 때문에.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할 거예요. 알겠죠? 학원에서 하는 2시간보다 훨씬 중요해. 알았니? 자, 말이 샜어요. 죄송합니다. 자, 보자. 직각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바가 높이인 삼각기둥이라고 했죠. 그럼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왜 부피를 계산했죠 지금? 물의 양이잖아. 건널비 찾는 게 아니지. 괜찮죠? 자, 봐라. 그러면 밑넓이 어떻게 계산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3 곱하기 2 직각삼각형이니까 2로 나눠야겠지. 그게 밑넓이죠. 높이는 빨간색이라고 그랬다.
너 정신 못 차리고 기둥인데 뿔이라고 생각해서 또 3분의 1 곱하면 안 된다. 기둥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3분의 1 곱하지 마세요 제발. 12죠? 뭐라 했어? 같은 양의 물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941번에 있는 그림은 앞에 B단계에서 이미 있었어요. 자, 선생님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드리지요. 찾으면서 니네도 확인해. 앞 페이지 넘어가봐. 894번이야. 빨리 찾아가. 이 문제 틀린 사람 높은 확률로 894번도 안 고쳤을 거예요. 고쳤다면 다행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894번. 내가 말한 거에 하나하나 정복이 찔리면 반성을 하라는 거야. 안 풀려있으면 반성하시고 풀려있다 면 941번의 오른쪽 그림과 894번의 그림과 구조가 똑같은 거라는 거를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똑같아. 별로 못했냐. 기울어진 방향만 다를 뿐 내가 앞에 있는 B단계 그림 설명하면서 무슨 원리 하나 설명해 줬는지 기억나니? 공식도 하나 써놨을 텐데 뭐였어요? 이거요. 물론 단순한 게 하지 말자고 했어. 복습, 빠른 복습. 세 점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정삼각형이 된다. 기억나니? 정삼각형 됐죠? 자, 그 중에 이 정삼각형으로 잘라지는 두 도형 중에서 작은 도형. 자, 모양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설명할 때는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막말로 집에 가서 영상 풀로 볼 것도 아니잖아. 잘 봐. 수업 시간이 중요한 거야. 내가 늘 느끼지만 영상을 찍었을 때 단점은 딱 하나야. 영상 믿고 학원을 안 나온 애들도 꽤 있어요. 사실 선생님 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영상 보고 숙제 해보면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는 애들이 한번 재미 들리면 계속 빠져. 지금 2학년, 3학년 애들 중에 몇 명이 되지? 그게 단점이야. 딱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똑같아. 영상은 보조자료야. 본인이 집에서 얼마나 집중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현상은 사실은 아니야. 알았죠? 수업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딴짓하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파란색 이건 무슨 도형이에요? 이거 뿔이죠. 자, 굳이 얘기하면 이 빨간색을 밑면으로 하는 뿔이란 말이야. 근데 그때 정리해준 게 뭐였었냐면 전체 정육면체와 이 뿔하고 부피가 6분의 1의 관계가 있다고 했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전체 부피를 V라고 하면 이 녀석의 부피는 6분의 1의 부피를 갖는다 라고 증명을 한번 해줬어요. 그 앞에 B단계 보면 분명히 필기돼 있을 겁니다. 바로 위에 문제.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적어놓은 거를 나중에 좀 꼭 찾아봐. 그러면 50원은 뭐야? 외워서 푸는 거지. 외우는 건 시험 보기 전에만 외우고 이게 왜 6분의 1인지 기억이 안 나면 증명을 해봐야 돼. 근데 오늘 건 시간이 없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일단 쓸게. 그럼 이게 왜 뿔이야? 아, 왜 저거랑 똑같아? 쟤는 단면이 이 주황색 점 3개로 잘라서 만들어진 작은 조각이야. 어디가 단면이야? 이게 단면이야. 선생님 저게 왜 단면이에요? 내가 얘기했지. 단면인지 아닌지 구분 짓는 테크닉은 뭐였어? 변의 길이가 외부로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단면이 아니라고 본다. 자, 잘 들어. 이 뒤꿈치 단면의 성분 하나, 둘, 세 개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걸들으세요. 복습이야. 유민아 못한 숙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못한 숙제하는 거 아니니? 아, 이거 하고 있어? 뭐 설명하니까 갑자기 풀 수 있을 것 같아? 잘 들어. 이따가 시간도 줄 거야. 주황색 뒤꿈치가 단면 맞아요? 그럼 내가 맞다고 했으니까 맞겠지. 왜 맞냐? 이 성분은 겉으로 노출되어 있나요?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나요? 이거 판단하는 방법 뭐라 했어요? 기억나? 두 꼭지점이 같은 면 위에 있으면 된다고 했어.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면 위에 있지. 연결했지. 그럼 대각선인 거죠. 누구의 대각선이야? 이쪽 직사각형이. 외부로 노출되는 거야. 복습이야 이거는. 언제 했어? 단면체에서 단면 문제에서 해봤던 거지.
두 번째, 이 모서리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요 직사각형 위에 있죠. 그럼 무조건 외부로 노출된 거야. 이해됐니? 헷갈리는 건 뭘까 니네들한테? 이거야. 이게 안에 붙어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거든. 자, 빨간색 모서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죠. 질문, 빨간색 두 점은 어느 면 위에 있어요? 바닥에 있는 직사각형 위에 두 꼭지점이죠. 믿기 힘들겠지만 그림의 구조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같은 면 위에 있는 꼭지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빨간색도 외부로 노출된 모서리야. 결론, 빗근친 삼각형은 무조건 단면이야. 이렇게 써있는 책 없어. 없어. 개념서에도 이런 거 안 써있어요. 그냥 1학년 도형은 직관적으로 설명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저건 단면이므로 이렇게 써있어. 저게 왜 단면인지 안 써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려고 니네 학원 다니는 거야. 물론 다른 선생님들 설명하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런 거 들고 지식을 얻으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문제 하나 더 풀려고 학원 다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저번에 그대로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자, 그럼 자른 건 이해됐네. 잘라진 건 이해됐죠? 그럼 잘라졌을 때 이 주황색 부분이 뭐라는 거야? 굳이 뭐 찾자면 얘를 밑면으로 하는 얘는 뿌리라고. 왜 쟤는 기둥도 얘 뿌리야? 얘는 여기가 완전 뾰족하잖아. 쟤는 이쪽이 평평하잖아.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잖아. 뾰족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얘 뿌리고 얘 뿌리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한 공식이 뭐였다? 정육면체건, 직육면체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단면이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진 이 도형에서 작은 조각 하나의 부피가 무조건 전체 부피의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라며. 증명을 했잖아. 시험 기간에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공식은 진짜 팍팍 쓰는 거야. 공식 쓰지 말라고 안 해요. 시험 기간에. 왜 써야 된다고 해서 공식? 시간 아껴야지. 45분 동안 25문제를 풀어야 돼요. 학교마다 문항수는 다르지만. 시간 부족해. 수학 공부할 때 내 시험 보면. 내년에 기말고사 첫 시험 보면 50%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풀어요. 그게 슬픈 거야.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 학원에 시험지 갖고 와서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하는지 알아? 시간 좀만 있었으면 다 풀 수 있었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한다? 야, 너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뒤에 못 푼 거 3개 빨리 풀어봐. 거의 다 풀어. 한 10분만 있었으면 다 풀었는데. 다 이래. 자, 근데 봐봐. 10분 동안 왜 그 10분을 모자라서 왜 못 풀었을까? 앞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오래 걸렸을까? 그건 학습량 부족이에요. 계산력 부족이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공식을 쓰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를 해. 공식으로 다 풀리는 거지. 굳이 왜 원리를 공부하네? 아니, 이 사람들아. 시험 문제가 공식만 써서 푸는 문제가 나와?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변별력 문제고 심화 문제란 말이야. 그건 안 풀 거니? 그럼 버리고 쉬운 것만 풀어서 그냥 겨우 80점 맞을 거야? 물론 수행평가 잘 보면 A 나와요. 근데 그건 운이 좋아 A가 나오는 거지. 목표를 80점으로 설정했는데 쉬운 문제 계산 실수하거나 계산 실수해서 한두 개를 또 틀렸어. 그럼 70점이야. 70점 받고는 A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변별력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최대한으로 하긴 해야 돼. 어려운 거는 버릴 거야. 그거는 나중에 얘가 수능 공부할 때 문과는 아니지. 수시로 대학 갈 수능을 거의 보지 않고 대학 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풀지. 니네는 그냥 내신 준비잖아. 그럼 일단 뭐가 나오든지 다 풀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 안 돼. 안 돼. 평소에 하는 가닥으로 푸는 거야. 생각하는 힘, 원리. 아까 말했잖아. 여기 9의 부피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2가 된다.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풀이 한 줄로 딱 끝난 거 안 보여? 그런 게 공식인 거야. 반지름을 일일이 구해가지고 넓이를 써가지고 부피를 구하고, 물론 그것도 원리를 쓴 거긴 하나, 내가 처음에 보여준 3분의 2만큼 흘러 넘친다는 배의 원리를 쓴 거에 비교하면 너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런 풀이만 해서. 아직은 크게 공감은 안 될 거예요. 근데 내년에 시험 대비 해보면 벌써 느껴져.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그냥 시험 팍 풀어놓고 확 다 망해. 근데 웃긴 거 얘기해줄까? 얘기했던 거 같은데 2학년 첫 시험 보고 시험 못 본 애들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줄게. 내 부끄러운 치부지 이거는. 내 제자애들이 시험 못 봤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알아? 걔네가 왜 시험이 그따위로 나왔는지를 난 이미 원인을 알고 있거든. 할 얘기하자면 많지만
그거를 아이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다 얘기했어. 그래서 다음 학기 중간고사 시험 할 때, 시험 대비할 땐 그거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도 안 나갔어. 45점 나왔는데 학원을 안 나갔어. 첫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하기엔 너무 못 본 거 아니야? 어디 학교인지 얘기 안 할게. 근데 다음 시험 80점 받았어. 레전드를 찍었죠. 35점 향수.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거야.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기가 잘못했던 걸 개선을 많이 했어.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지.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이거랑 비슷하게 나왔어. 근데 얘가 뭐라 그랬는지 시험 보는데 저번보다 쉬웠대.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 준비가 잘 됐으니까. 근데 나는 이미 많은 시험들 봤으니까 난이도를 알잖아. 야, 너 저번이랑 지금이랑 난이도 똑같았어. 변별력 문제 하나 맞았어. 심지어 또 찍은 것도 아니야. 지가 풀었어. 쌤, 저 처음 보는 건데 풀었어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풀이 적어놓은 거 보여줬다? 걔가? 제대로 풀었어. 심지어 대충 안 풀었어. 그렇게 돼야 돼. 처음 보는 문제 푸는 건 찍어서 푸는 게 아니야. 평소 노력하는 습관으로 푸는 거지. 알았죠?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죠. 경험치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줄 알아. 근데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원리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그거를 막 집요하게 풀려고 하는 그 근성이 시험 볼 때 딱 집중해서 생겨? 안 돼요. 그런 애들 그냥 찍고 자. 니네 나중에 시험 봐봐. 학교에서 시간도 다 안 끝나는데 자는 애들 많아. 정말 빨리 풀어서 자는 애도 있겠지만 많은 애들은 포기하는 거야. 특히 수학 시험 나중에 한번 봐봐.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니네가 이미 저번 중간고사 시험 봤을 때 이미 한번 나왔어요. 기억나니? 일찍 풀고 자던 인간들. 내가 자지 말라고 눈치를 그렇게 줬더니 뒤늦게서 일어나가지고 더 풀었죠. 1교시, 2교시. 그거야 그게. 알겠니? 잘 봐도 속상해. 못 보면 더 속상하고. 잘 보면 걔는 다음 시험 때는 또 그러는 거야. 왜? 아니 뭐 이렇게 해도 잘 나가네. 개꿀. 별거 없네. 쉽네. 우물안 개구리 사고가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개망합니다. 왜? 중학교는 쉽거든. 대한중 빼고. 대한중 없잖아 우리. 대한중만 어려워. 요즘 나온 시험들이 보면. 나머지 학교는 다 거기서 거기야. 자, 말이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잔소리를 많이 하지. 자, 봅시다. 그럼 밑분의 부피가 전체 몇 분의 몇이다?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전체 이 직육면적 부피를 계산해 봅시다. 변의 길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를 좀 잘 읽었으면 하는 게 이 문제가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대각선 방향으로 기울였더니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됐다. 그때 이 길이 계산했어요. 이렇게 나와. 다시 얘기할게. 이걸 비스듬하게 기울였더니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었다. 그때 x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여기 있는 기둥의 부피와 여기 있는 뿔의 부피가 같겠죠. 물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얘는 기둥, 잘 들어야 돼. 얘는 뿔. 둘이 부피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워서 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똑바로 안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기울인 게 아니지. 사이즈가 다르잖아. 직육면적 둘이 사이즈 다르죠? 얘는 그냥 부피가 같은 거야. 그건 좀 잘 읽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 전체 부피를 또 이걸로 계산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가끔 보면 문제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도형 문제 풀 때는 문제는 기본으로 좀 읽어야 돼. 근데 애들이 문제를 또 안 읽어. 그림만 봐. 그런 애들의 특징 얘기해 줄까? 숙제 늦게 시작한 인간들이야. 놀다가. 왜? 짧은 시간에 빨리 문제를 다 풀어야 되니까. 이거 본인들도 해당되잖아요. 솔직히 말해보면.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글씨 읽을 새가 어딨어. 그림만 보고 아씨 이건가 보다 하고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숙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게 못하는 애들이 숙제 패턴이야. 알겠어요? 문제 안 읽는 애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잘 봐. 자 여기 2cm구나. 부피 계산해 봅시다. 밑면을 어디로 볼래? 정합시다. 여기를 밑면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게 세로고 이게 가로지. 그럼 가로가 x잖아. 그럼 2 곱하기 x가 밑넓이고 이게 높이가 되겠죠. 높이.
그래서 9에 몇 분의 몇이라고? 꼴의 부피는 6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더라. 공식만 쓰지 말고 왜 6분의 1인지 생각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냐? 3x죠.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은 뭐였어? 왼쪽의 물과 오른쪽의 볼의 부피가 똑같다. 이거였었던 거지? 자, 그럼 x는 얼마야? 4가 나왔다. 검사할 수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풀었어요. 오늘 정리합시다. 진도 급하게 나갈 생각이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게 안 돼 있으면 뒤에 거 모르는 거는 국룰이기 때문에 진도 나가봤자 나만 신나지 니네는 몰라. 이게. 자, 다 적었나? 오답노트 쓸 때 권장했던 건 알지만 보고 베껴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지? 그래서 꼭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해야 돼. 풀이를 보지 않고 자기가 직접 풀어서 세 개 있는 답이 똑같이 나왔으면 채점을 하고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 했어? 기억나? 수업 영상을 찾아보자. 두 번째는 나한테 다시 물어본다.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베껴서 쓰고 앉아있으면 안 쓰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 시간에 뭐 하라고 했어? 다른 숙제나 하라고 얘기했죠. 진짜야 이거는. 그러니까 보고 베껴 써서 제출하는 건 암만 소득이 없어요. 그런 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건 내 양심에 의거한 숙제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니네 숙제하는 거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없잖아요. 까다로운 어머님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그렇게 안 하시죠? 가끔 계셔. 근데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애들은 다 발전해. 왜? 잔머리 안 굴리고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어.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런 어머니들 보면은 숙제도 7.12 다 해줘. 답지를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 선생님 답지 좀 주세요. 제가 아이 숙제 끝나면 그 전날에 다 하게 해서 채점이랑 하고 틀린 것 중에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쳐서 보낼게요.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아이한테 개 짜증나죠. 생각만 해도 짜증나지.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한다 생각해봐. 완전 싫지. 맞잖아. 근데 싫은 건 맞아. 근데 국룰이 있어. 공부에 있어서 너네한테 싫은 요소는 강사나 선생님, 강사나 어머님들한테는 좋은 거야. 그게 국룰이야. 보충하자. 니넨 싫잖아. 엄마랑 나는 좋아하지. 그거야 국룰이야. 그게 반대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마인드 아니냐? 남들도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해서. 생각해봐. 이 학원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 없죠? 왜 다니는지 생각해봤어요? 학원? 이건 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영어도 그렇고 뭐 주말에 국어를 한다 치면 국어도 그렇고 왜 내가 여기를 다니고 있는지 생각 한 번씩 해봤니? 안 해봤지.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니자. 그런 것도 나름 좀 생각해볼 요소긴 해. 기왕 다닐 거면 근거는 좀 들고 다녀. 당위성이라고 하자. 내가 여기를 와야 될 이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오늘은 수학 가는 날, 오늘은 영어 가는 날. 안 좋아 사실은. 자, 이걸 풀기에 내가 원리를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출로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자, 니네 이건 초등학교 때도 아마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잘 봐. 반지름이 2야. 이거 본 적 있을까? 이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원을 이 수직선을 바닥이라고 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반드시 한 바퀴를 돌려서 한 바퀴를 딱 돌려서 여기쯤 왔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면 원이 여기 딱 닿아 있죠. 이거 우리 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니?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원이 움직인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 노란색 거리가 뭐랑 같을까요? 미끄러지지 않게 한 바퀴 또르르르 굴러서 여기를 왔어. 원주. 그렇죠. 원의 둘레랑 똑같죠. 처음 보니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있지 않냐? 3.14 곱해가지고 6.28 이렇게 계산해서 거리 재지 않냐? 처음에? 내가 요즘 취미로 뭘 하고 있냐면 초등학생 클리닉을 하고 있거든. 취미로. 학원에서 일하는 거죠. 말이 그렇지. 이 취미야 선생님. 화목토에 초등학교 클리닉을 하고 있어요. 문제 어려워하는 애들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 뭔지 알아?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엄청나게 많은 도형을 공부하더만. 도형. 니네 합동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거 알고 있냐?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 5학년 2학기 때 합동이라는 게 있었어. 합동의 개념도 적혀 있어. 포개쓸 때 완전히 포개지는 두 도형.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랑 똑같이 써 있어. 지금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야. 내가 그 초등학교 애한테 얘기해서 야, 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또 나와 했더니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초등학교 때 했던 걸 왜 중학교 때 또 공부해요? 순수하게 질문한 거야 걔는. 초4니까, 초5니까. 얼마나 어린이 초5면.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충격적인 거 얘기해 줄게 얘야. 뭐예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거 1학년 애들한테 합동 얘기하면은 초등학교 때 공부했다는 거 얘기하면 아무도 모른다? 오늘 과장을 좀 한 거지. 대부분 모른다. 정정할게. 걔가 뭐라는지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도 2년 뒤에 그렇게 될 거야. 얘기를 했는데 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래.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등변 삼각형, 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다 나오더만. 평행사변형의 주된 특징도 나오더만. 두 쌍의 대변의 평행한 사각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다. 다 있더만. 그러니까 내가 환장을 노리신 거야. 사각형과 관련된 건 주된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근데 마치 책에는 처음 배우는 것처럼 써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한 거야. 너무 좀 그래. 물론 어떻게 그 몇 년 전에 한 걸 다 기억해요. 이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뭔지 알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걸 했었어 했더니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원 다녔니? 안 다녔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학원 다녀봤어요? 안 다녔죠. 집에서 그냥 했죠. 엄마가 해주던 학습지를 하던 뭐 거기 뭐라 그러죠? 그 가정방문 선생님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 하잖아. 보통. 학원은 보통 그때 잘 안 다니잖아. 물론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학원 다니는 애와 안 다니는 애는 학습량의 차이가 있어. 숙제를 자기가 혼자 막 100문제씩 푸니?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데 그런 애들이 어딨어요. 그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초등학교 때 이미 뭐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그 초등학교 때 했던 특히 다 도형 같은 거를 세세하게 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진호 나가고 또 내가 초등학교 때 니네 이런 거 했어. 뭐 엄청 많은 얘기를 할 거야 또. 근데 기억 안 날 거야 또 많은 얘기. 내가 클리닉 하면서 너무 충격 먹었어. 아니 합동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는데 왜 합동을 모르지?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한 줄 알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원주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 너무 당연한 건데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어떻게 돼? 원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면 원주 계산해서 2파이r 곱하기 3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지. 괜찮니? 미끄러지지 않고 돌렸을 때 이 얘기 왜 했을까? 이거를 원형 트랙으로 바꾼 거야. 이건 일직선이잖아. 직선주로
달리기 코스 직선주로를 곡선주로로 바꾼 거야. 근데 거기 원뿔을 어떻게 됐다 했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3바퀴를 돌렸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렸더니 원래 자리로 왔대.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원뿔에 잘 들어. 원리가 이거야. 원뿔의 밑면 원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서 제자리로 왔다는 얘기는 이 원이 굴러간 거리. 자, 거리 어디가요? 어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 이 큰 원의 길이가 트랙의 길이죠. 트랙의 길이. 이게 뭐랑 같은 거야? 원주 하나, 둘, 세 개 더한 거랑 같겠지. 원리가 초딩 때 개념이라고. 니네 이거 초등 문제집에 있어. 이거 내가 봤어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됐니? 그래서 이 문제 풀이의 최대 키워드는 뭐다? 이게 저 밑면 파란색 원에 둘레에다가 뭐를 곱했어요? 돌아간 바퀴수. 세 바퀴 돌렸다라고 써있잖아. 이게 원리야. 자, 그럼 밑면에 둘레는 반지름 나와 있습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4. 그럼 2파이를 하면은 8파이 곱하기 3인 24파이. 맞니? 이게 뭐랑 같다고? 빨간색의 둘레랑 같다. 빨간색은 원주죠. 원주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반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은 요거지. 큰 원의 반지름. 자, 이걸 우리는 모선이라고 불렀죠. 그림을 보니까 모선의 길이는 안 나와 있다. 하지만 식을 세울 수는 있지. 그게 뭐랑 같은 거야? 이게 큰 원의 둘레의 길이. 자, 이거 라지 R이라고 할게. 미지수 썼어요. 그러면 큰 원의 빨간색 길이, 빨간색 둘레의 길이는 2파이 라지 R이 되겠죠. 그러면 큰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큰 반지름은 12라고 나와요. 자, 그럼 뭐 물어봤습니까? 이때 원뿔의 건널비요 또. 다양하게 물어봐. 다양하게. 빨간색의 길이 계산하세요. 큰 반지름 계산하세요. 이렇게 1, 2, 3번 나눠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서술형이면. 자, 얘는 원뿔의 건널비니까 밑면의 반지름도 알고 큰 반지름도 알아. 그럼 건널비 공식 알죠?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옆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였는데 뿔에서만 쓸 수 있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뭐였지? 파이 작은 반지름, 큰 반지름. 내가 공식 증명해줬잖아. 자, 작은 반지름은 4입니다. 큰 반지름은 방금 계산한 12입니다. 맞아요? 왜 이게 만점 도전에 있겠어? 원리 이거야. 이거. 알았죠? 이거. 자, 그럼 얼마냐? 이거는 파이 r 제곱 16이구나. 자, 12 곱하기 4 곱하기 파이죠. 그러면 48. 자, 더할 수 있다. 파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동류형 취급 당합니다. 64 파이 제곱 센티미터. 센치 단위 있죠? 그래서 건널비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